아니 토크쇼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 다 연설하고 지랄이야.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토크쇼, 우리만 토크쇼인데 네. 이거 우리가 맛조개 같은 느낌이네. 그렇게 되네요. 네. 제가 소개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라염전에서 염전 탈출을 꿈꾸는 키라입니다. 좀 전에 아수라님이 얘기했는데 좀 더 보충을 하면 아수라님하고 저는 정말 집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집회가 아니라 콘서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참여를 했는데 아니 이건 지나가는 조선 쪽이 봐도 누가 봐도 집회였단 말이죠. 그렇죠 아수라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콘서트에 맞는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아수라님이 대본을 짜셨고 저랑 같이 콘서트 무대를 준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네, 아수라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와요? 뒤에 들려요? 아수라님 마이크?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수라님. 아니 뭐 지금 뭐 날씨 자체도 더워갖고 씨발 진짜 땀나니까. 네네. 아니 뭐 키라님 근데 진짜 안녕했는데 이 날씨가. 저는 아무래도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 날씨도 정말 힘들고 더운 날씨인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네네. 아수라님도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됐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수라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물어볼게요. 예, 중국 대사관과 조선족 조폭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조선족 조폭의 위험성. 제가 근데 또 중국 대사관과 조선족 조폭의 위험성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은 대충 주제는 알았으니까 아수라님은 어떤 얘기부터 하실 건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족하고 짱깨들의 특징부터 좀 널리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네. 여기 보면 한국 새끼들은 이게 착순병에 걸리다 보니까 조선족이나 짱깨들도 막 일반 인류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조선족하고 짱깨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인하고 매우 달라요. 매우 다르다고요? 네.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하네요. 이거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바보 좀 빙의해가지고서는 일부러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막 개개인이 이제 국가로부터 아주 강하게 종속되진 않아요. 네네. 가령 요즘 막 문재인 요 새끼가 아주 존나 섭질하고 있으면 막 우리 막 문재인 섭질한다고 욕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반대로 이제 좌파 새끼들은 이제 뭐 박근혜가 뭐 문제 있다 막 이렇게 막 연병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도 뭐 꽤나 족같아갖고 이제 막 국민이 국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냐라면 그것도 아니긴 한데. 네네. 그렇다고 막 우리들 막 국가에 완전히 복종한다던가 시킨 대로 당하는 거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게 노멀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할 말 다 하면서 좀 약간은 뭐 이게 자유로울지는 뭐 자유로울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짱깨들은 이제 한국인하고 상당히 다른 게 네네. 일단 이 짱깨 새끼들은 아주 커다란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죠? 하나는 이제 자기들 국가 그 중국을 갖다 매우 두려워하고 강한 국가로 인식하고 네. 두 번째로는 조선족이나 짱깨들은 돈을 그냥 아주 조금만 줘도 아주 별짓을 다 해 그냥 아주. 그렇군요. 이런 점을 토대로 그냥 짱깨들은 스파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막 현장에서 돈을 몇 푼 주잖아요. 그럼 국가 업무를 갖다가 막 일반인들이 막 간첩 업무를 수행해요. 근데 조선족들이나 짱깨 새끼들이 이게 돈을 밝히는 거는 정통이 나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간첩 업무를 전담하는 게 이제 국정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정원만 스파이 업무를 하는데 네. 짱깨들은 그 간첩이 아닌데도 돈 몇 푼 주면 갑자기 이제 간첩이 되는 거지 이게. 돈 좀 주어지면요? 네. 거기다 돈 밝히고 거기다 자기들 국가를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이거 한국인들은 그런 특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짱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국가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국 그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놈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아주 그냥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이제 짱깨들을 갖다 아주 감시 못해서 혈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에 CCTV가 박혀 있고 네네. 인터넷 기록도 막 각 국가가 검열하는 아주 족 같은 국가가 바로 대중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중국 상황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거 7층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나가나요? 이게? 자료 아마 지금 자료가 안 보이거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대본으로 읽어드리니까 대본을 읽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14억 총 감시 CCTV 중국 감시 잽을 만들었다. 내년까지 4억대 카메라 설치. CCTV 안면인식 업체 대박 수조 원대 자산가 속속 배출. 중국 정부가 전국의 감시용 CCTV망을 구축하면서 공과 같은 감시 재벌을 탄생시키고 있다. 2016년 중국 거리와 건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1억 7,600만 대로 미국 5천만 대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중국은 14억 총감시사회로 나아가면서 내년까지 국내에서만 4억 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 근데 아무리 중국 놈들이 아무리 돈이 뭐 좀 있다고는 하더라도 미국에 비하면 3배를 필요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보다 CCTV가 3배가 많고 또 8배를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 감시 못해서 안 달라는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애초에 감시 안 하고 감시를 안 하면은 막 사기치고 통수치니까 네네네. 이제 불안해서 저런 건데 네. 거기다 또 이제 중국은 애초에 자국민을 갖다가 막 저글링을 갖다 마우스 컨트롤하다가 막 부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불안감이 더 크죠. 이제 CCTV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검열, 황금방패라고 해갖고 네네. 자국 짱깨들을 갖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네네. 참고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70년대에는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고 네. 90년대까지는 전화도 거의 없던 나라인데 맞아요. 이놈들은 뭐 전화도 없던 시기부터 인터넷 검열에 계산부터 하고 그 문제라는 놈들이 중국 놈들이. 그렇네. 이 관련 자료 밑줄 친 부분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타이핑 기록도 감시하는 중국 정부. 타이핑 기록도 감시를 해요? 네. 오, 계속 읽을게요.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다. 그러나 이제는 방화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이용까지 간섭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했다. 인터넷 경찰은 약 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중국 정부의 관리를 모욕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개인들을 조사한다. 모든 타이핑의 기록, 인터넷 카페, 모든 채팅, 온라인 게임, 이메일 등은 정부가 모두 기록한다. 개인적인 메시지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자를 보내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아니 근데 중국 인구가 13억 뭐 그 이상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감시하려면 엄청 빡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국은 이제 중국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고 네네. 또 그만큼 강하게 복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즉 짱깨를 갖다 굉장히 수족처럼 부리는데 네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국가 자산이 많지 개개인 개개인 짱깨들은 이제 거지 쓰레기거든요. 맞아요. 이제 거지 쓰레기가 돈을 밝히다 보니까 돈 몇 푼 쥐어주면 아주 열광적으로 국가 지시대로 잘 따르는 게 중국 놈들 습성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습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짱깨들 댓글 부대인데 네. 이 짱깨 댓글 부대는 댓글 하나당 88원. 88원? 네, 88원 정도를 받고 이제 대중국 돈으로 이제 오마오라고 해요. 오마오. 네네. 이놈들을 갖다 일컫는 용어가 오마오당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자를 갖다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알겠습니다. 공산당 펀드는 댓글 알바 중대학생에겐 화려한 스펙. 건당 88원 댓글 알바들 온라인 공간 쥐락 펴락. 이들과 함께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을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알바들이 온라인 공간을 쥐락펴락한다. 이들은 글을 올릴 때마다 돈 5마오, 약 88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5마오당으로 불린다. 부정적인 기사를 실은 웹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처에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88원만 있으면은 짱깨들을 댓글 알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막 근데 돈에 진짜 환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수라님.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갖다 몇 개 살펴보면은 네네. 일단 대표적으로 2012년에 일어났던 센카쿠 열도 분쟁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유명했죠. 센카쿠 열도라고 지금 일본 땅 있는데 네네. 이건 짱깨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네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막 짱깨 새끼들이 막 어선으로 침범하고 대규모 반일 시위를 일으켰는데 네네. 이게 모두 중국 당국이 시켜갖고 중국에서, 당국에서. 규모가 엄청나는데 그걸 갖다 다 시켜서 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자료 보시면 이제 짱깨 어선들이 막 이제 시뻘건 중국 국기를 달고 네네. 센카쿠 열도로 막 가는 모습인데 네네. 이게 그 짱깨들이 이제 그 지원금 조사하는 행동이고요. 네. 돈 몇 푼 지어주면은 저렇게 짱깨들은 원래 스파이가 아닌데 그 공무원도 아닌데 바로 국가 업무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돈 몇 푼 쥐어주니까.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중국에서 반일 시도 일어나는데 네네네. 그때 아마 10만 마리인가 막 모였어요 짱깨들이. 그렇게 많이요? 예, 근데 이걸 다 돈 주고 한 거예요. 돈을 국가에서 주고? 예. 그러니까 짱깨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개인을 마치 막 그 어떤 게임 속 유닛 컨트롤하던 막 컨트롤 해갖고 국가 업무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시킨다고 하는 새끼들이나 그걸 또 시키는 새끼들이나 둘 다 존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네. 분명히 바로 맞췄고. 그래서예요? 네네. 그래서 짱깨들은 이제 상종 못하려는 게 네네.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스파이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짱깨들은 언제가 됐든 유학생이든 조선족이든 간첩으로 돌변할 수 있고 네. 이게 그래 왔었어요. 맞아요. 문제란 말이에요. 네네.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중국 유학생은 스파이 미중 무역전쟁 감정 싸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모욕적이며 중국 유학생은 대부분 스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근데 트럼프가 맞는 말 했는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좀 좋았네요. 네. 마치 중국 유학생은 스파이가 아닌데 미중 무역 싸움 감정 싸움에 사실이 아닌 걸로 매도하는 것처럼 막 보도를 때리고 있네요. 이거 어디 언론이에요, 아소라님? 저게 TV조선 보도인데 그래요. 오늘 TV조선이 여기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저런 거 좀 있으면은 좀 네네. 제대로 좀 하시고. 네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애초 이제 중국 유학생 스파이 논란은 이미 유럽에서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뭐 트럼프가 어떤 막 그 아까 중국 유학생은 모두 스파이다 이걸 갖다가 막 그 언론에서는 어떤 대중 미국 그 무역에 따른 그 감정적인 비난 정도 낮춘 이유가 뭐냐? 네네. 한국은 이제 조중동이 앞장서고 아주 중국 유학생을 갖다 못 끌어와서 아주 안 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발언을 갖다가 이제 기정사실로 치고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이 모두 스파이다 이러면은 저 조중동이 하는지 뭐겠어요? 스파이를 받아오는 거밖에 더 돼요? 예, 거기다 돈 주고 모셔오니까. 그렇게 되네. 조선일보까지 저랬는지 아직 확인은 잘 안 되는데 네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아주 중국 유학생 못 데리고 와서 아주 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짱깨들은 간첩으로 키워지지 않았다 해도 언제든 간첩으로 돌변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국가라고 봐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중국이라서 가능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스님. 네네. 그러면 여기 조선일보 기자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보도 좀 하십시오. 네. 거기다가 이제 짱깨들은 이제 제 자국민 개개인을 갖다 통일하고 컨트롤하고 하고 있는 어떤 잠재적 국가 전체가 잠재적 간첩 집단인데. 네, 돈만 주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이제 짱깨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게? 잘 모릅니다. 일단 조선족만 100만 정도 알려져 있고. 100만이요. 이게 드러난 게 100만이지? 네. 사실상 300만 이상으로 보기로 해요. 300만이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는 이제 조선족 숙자들이고, 네네. 짱깨 유학생도 20만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야, 20만이면은 이걸 한국인으로 치환하면 이거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학생들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뭐 짱깨 조선족하고 이제 유학생들이 간첩질하면 한국이 어떤 꼴을 날까요? 당연히 마탱이가 갈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마탱이 가죠. 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막 조선족들이 식당에 몰려들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뭉쳐다니면서 한국인 노동자 괴롭히고 또 짱깨 유학생들 때문에 각 대학이 막 악성 코드로 오염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예, 이게 짱깨들이 자주 쓰는 메신저 QQ라고 있는데. 예, QQ 맞아요. 예, 이걸 바탕으로 중국 본토하고 연결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5만 악성 코드가 다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짱깨들은 아주 종자가 그냥 사기치는데 이걸난 놈들이라서. 네네. 이놈들 막 자기들 인터넷에서도 막 5만 해킹 코드, 악성 코드 다 심겨져 있어. 진짜 너무 많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학 컴퓨터를 통해 연결하면은 네. 중국에 있는 악성 코드, 핵심 코드 그런 건 통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네요. 이것도 이제 국가 목적으로 한다고 해봐요. 한국 인터넷은 아주 개판 오분전 내용가지고. 이런 건 그리고 해킹에도 되게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이 새끼들은 이제 뭘 해도 이게 안 냅두는 게 없네요. 다 지저분하게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위험한 존재가 아니면 그런 기능을 해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짱깨들하고 이제 조선족을 갖다 지휘 통과하는 장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바로 중국 대사관이에요 이게. 중국 대사관. 네, 여기서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명동 있잖아요. 네네. 여기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엄청 비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땅값이 거의 전국 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마 키라님 하나 팔아도 거기 땅. 불가능해요. 한 10명은 팔아야 될 거예요. 네. 최소한. 근데 거기 땅값 오지게 비싼 곳인데 막 네네. 무슨 점령기지처럼 아주 중국 대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여기를 통해서 아주 짱깨들 갖다 지휘 통과하는 곳으로 악명 높아요. 그리고 또 이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새끼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들면 막 꼬봉꼬봉 부르듯이 막 호출을 가고. 셔틀처럼 호출해요? 네. 야, 근데 이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서 아주 웃기는 일들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 또 거기 엄청 크게 지어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일단 대표적으로 중국 대사관이 한 게 뭐 있냐면 네네.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때 네네. 한국에서 실행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성화봉송 때 티벳 독립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국인하고 티베이신들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때 짱깨들이 아주 무자비한 막 한국인도 패고 막 그 시위하면서 막 했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당연히 짱깨들에게 막 처음 맞았는데. 네, 맞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 뭐 알 수도 있는 건데 뭐 지나가는 사람들 궁금해서 검색해 보도록 이제 사진을 갖다 알려드리면. 네. 막 짱깨들이 막 한국인 막 발차기 하고 날라차기 하는 거 막 저는 사진에. 네네. 그 준비를 갖다가 전라도 분이 준비했어요. 그러게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안 나오네. 예. 9번이요. 9번 슬라이드. 예. 잠깐 기다릴까요? 잠깐 기다리죠. 네. 이게 이미지랑 같이 봐야지 딱 전달력이 높아지는데 아쉽네. 그냥 하죠. 네네. 가시죠.
이게 그냥 발차기 날라치기 하는 게 짱깨들이고 네네네. 우리들의 아주 자랑스러운 경찰들 아주 멀쩡히 구경만 하고 있죠 이게. 그러네, 나오네. 그런데 이거 일어난 배우가 중국 대사관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 근데 이거 유학생들을 중국 대사관이 돈 주고서는 이게 그런 잠재적 스파이나 간첩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표본이네요, 이런 것도. 네. 그래서 다음 자료를 갖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이나요? 다음 자료, 예, 읽을게요. 중국 대사관 중국 유학생 수천 명 조직 동원. 시민단체들 50명 1개조로 90개조 동원. 버스도 제공 주장.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 가운데 중국 유학생 등이 폭력 시위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이 수천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티베트 평화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청 주변에서 벌어진 일부 중국인들의 광기 어린 폭력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령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들은 수백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평화와 인권, 티베트라는 단어만 보면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빼앗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도 않았고 이들 역시 경찰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연약한 여성들이나 저항할 의사가 없는 소수의 사람을 에워싸고 광기를 내쏟으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한 그들의 행위는 난동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특히 오늘 난동을 부린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중국 대사관이 버스까지 대절하여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잘 아는 기사긴 한데 볼 때마다 많이 빡치긴 합니다. 네. 이게 웃긴 게 근데 저런 중국 간첩 유학생을 지금 한국에서 돈 주고 모셔오는 거잖아요. 지금 못 모셔와서 안 달라 있잖아요. 열받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새끼를 보면 막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맨날 씨발 뭐 민주주의니 촉보디니 이런 걸 잘 보잖아. 네, 맞습니다. 지나가는 새끼들 좀 들어가 씨발 놈들아.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막 중국인 유학생 막 들어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촛불 시위할 때. 네, 맞아요. 그때 당시 막 사드 배치 문제로 짱깨들이 막 하루가 멀다고 막 지랄 예명하다 때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놓고 막 촛불도 놓고 뭐 시민의 힘이고 지랄 예명하면서 자뻑에 취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튼 정리하면 짱깨들은 아주 자국민을 수족처럼 부리며 국가 정리를 지켜서 막 부려쳐먹는 핵심이 이 중국 대사관이고 네네. 한국에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국 대사관이 금산아기 땅 명동에 점령기지처럼 박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또 이제 각국의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언론하고 여론 조작하는 건 일상사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제 채널에서 머지않아 나갈 거니까 디테일한 거 생략할게요. 이렇게 자기 채널을 홍보하시네요, 아수라님. 예, 근데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지 마세요. 흉내의 일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면서 뭔가 유도하는 느낌이 가는데 들켰네요. 여튼 뭐 중국 대사관의 영향력이 진짜 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대사관 같은 경우 한국에선 지방의회에도 막 개입을 해. 지방의회요? 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도 동원하고.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주 최악의 사태가 뭐냐? 이제 바로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중국 조폭을 부리는 경우죠. 중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는 중국 조폭을 부린다는 거,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 국가 전복의 수단 이런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물론 수위는 좀 봐야겠지만 너무 말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앨범에 벌써 해.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한국에는 지금 조폭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조폭들이 점점 중국 조폭들에게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조폭이 막 중국 조폭에 밀려나고 아니면 막 융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조폭에 대해서요? 이제 중국 조폭이 한국 조폭하고 협력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갖다 준비했는데 밑줄친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흑사파와 국내 조직폭력 단체와의 연계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경찰은 국내 폭력 단체인 3대 패밀리 중에 하나와도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장영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반장은 흑사파는 조선족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일대를 장악했다. 강남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하고 있다. 흑사파의 세력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싹이 더 커지기 전에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간단한 사실만 발췌해서 보여주느라고 이런 식이긴 한데 이거 내용 진짜 심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짱깨들이 이게 신분 세탁하면서 나갔다 들어갔다를 막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위명 여건이라고 말을 장난을 하면서 위조 여건 그렇게 그냥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서 쉴드 쳐주고 얘네들이 왜 그래서 위험하냐면은 국내 조폭보다 유리한 게 그냥 막 칼로 쑤시고
뭐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짱깨 지네 나라로 튀었다가 다시 와가지고서는 세탁하고 이런 짓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맞죠, 아수라님?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네네. 이거 맛배기만 보여주나 이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 네. 이게 중국 조폭이 국내 조폭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저게 지금 말한 게 2008년 기사예요. 2008년이면 지금 10년 전이네요. 네, 최소 10년 전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훨씬 심각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 특히나 이제 지금 대통령 문재인 그 씹새끼는 아주 시진핑 발바닥까지 할 기세고 네네네. 거기다가 또 이제 거기다가 문재인 페스타모로 사건 때는 한국이 몰살시킨 아주 조선족 변화한 걸로 유명해요. 아주 너무 유명하죠. 예. 대통령이 저지라면 짱깨 조폭 새끼들이 어떤 활기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 아주 기정사실이죠. 아 그러네. 이거 뭐 혹시 문재인 이 새끼 중국 조폭의 말단 조직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이상하니까. 그렇죠. 안 이상하죠. 이거 하는 짓이. 근데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네네. 짱깨들은 이제 중국 대사관 통해서 중국인 개개인에게 지령도 내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봤죠. 짱깨 조폭들이 한국 내부에 있는 한국 조폭까지 흡수한 상태로 있는 이 중국 조폭 새끼들에게 지령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이거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조폭이 아니라 네네. 이게 국가 지령하고 연계되면 이 국내에 있는 그 중국 조폭들은 순식간에 무장단체가 돼요. 오 네네네. 민병이나 용병 역할을 갖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네요. 이제 한국 내부에는 잠재적 스파인 중국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네. 잠재적 중국 민병대인 조폭 형태도 이제 같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돌변해도 이상하지 않으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또 이제 국내 정치와 연계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국내 정치가 심각하게 뒤에 사주받는 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만 해도 뭐 조폭하고 연계되는 어쨌네 막 이딴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막 나왔어요. 맞아요. 이재명이 아수라 시장이라고 막 유명했잖아요. 좀 불쾌하고. 아, 그래요? 예, 유명했어요. 아수라 시장이라는 영화로. 그 성남도 아주 짱깨들한테 퍼주지 못해서 안 달랐어요. 아, 그랬어요? 성남도? 네. 네네. 근데 그래서 이건 아셔야 돼요. 네네. 중국은 애초 조폭 조직하고 지하 조직을 활용해갖고 네네. 국가 전복을 위해 활용한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 청나라 때 짱깨들 반란구호가 멸망흥한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족 새끼들이 만주족에게 불복한 게 청나라였는데 네네. 이때 조폭 조직인 삼합회를 통해서 청나라 뒤집었고 다시 짱깨들 국가로 이제 되돌리려고 한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러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은 자국민 개개인에게 지령도 내리고 짱깨들은 이제 그 중국 지령에 따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는 대규모 중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 번째로 이 중국 대사관이 사주에서 각종 폭력 사태를 유발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번째로 한국에는 중국 조폭이 국내 조폭을 흡수하거나 제휴 중입니다. 네, 지금 심각해 보여요. 다섯 번째로 중국 대사관은 국내 중국 조폭을 활용할 수 있다. 장난 아니네. 상황이 이런데 과연 반중이 필요 없고 반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이거는 오히려 더욱더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더 반중을 크게 외쳐야지, 이래야지 코리아 퍼스트가 되고 한국인들이 피해를 안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다음 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아수라님 나와야 되나요? 뭐 뜻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수라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수라님 맨날 집회 싫다